1군에서 선발로 2경기만 던졌을 뿐이었는데 당시 레전드들의 평가가 저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등장. 1990년 6월 23일에 태어나 현재 기준 33살. 나이만 보면 분명 KBO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어야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투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끊이지 않는 사생활 논란과 더불어 불성실한 태도로 팬과 코칭 스태프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떠난 유망주, 바로 고원준. 타자에 비해 투수가 덜 힘들고 더 주목받아서 선택했다고 거침없이 말했던 그는 닮고 싶은 선수로 하나의 조교수를 꼽았던 고교 2학년 때 최고 구속이 140km를 넘기지 못했지만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며 황금사자기 8강에서 7이닝 무실점에 13탈삼진, 3학년에 올라가서는 구속까지 빨라지면서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했죠. 그리고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히어로즈의 선택을 받은 그는 계약금 8천만원, 연봉 2천만원 계약. 첫 시즌에는 2군에만 머물렀고 이듬해 1군으로 올라와 중간 개투로만 8경기에 나온 그는 2010년 5월 12일 선발 데뷔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6이닝 동안 무사사고 9탈삼진 1실점, 스트라이크 비율이 70%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기아의 중심 타선 3번 안치웅, 4번 최희석, 5번 나주환을 상대로 전타석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 신인 선발 데뷔전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승부했죠. 150km가 넘는 빠른 공에 97km의 슬로 커브. 정민태 투수 코치가 선수 시절 즐겨 던졌던 슬로 커브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타자들 입장에선 엄청난 구속 차이로 인해 여간 짜증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직전 시즌 2군에서 못 던진 관계로 프로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으나 부상으로 이탈한 김성현 대신 대체 선발로 나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호투. 앞으로의 기회가 보장된 데뷔 첫 선발승이었습니다. 사실 단 한 경기 잘 던졌을 뿐인데 워낙 경기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탓에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는 왕조로 불렸던 김성근 감독의 SK 와이번스. 7.1이닝 1피안타 1실점 승리투수. 8회 원아웃까지 피안타가 단 한 개도 없을 만큼 엄청난 호투. 비록 대타로 나온 이호준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노히트 노로는 깨졌지만 첫 번째 등판보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 등판 결과는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상대 타자가 변화구에 강한지 약한지 파악한 다음 슬로 커브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던지고 거기에 투심처럼 잡고 던지는 130km의 체인지업 그리고 150km의 패스트볼을 섞어 던지면서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완벽한 피칭. 야신 김성근 감독이 인터뷰에서 볼 끝이 좋고 재고가 안정되어 있다며 SK 와이번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한동안 공략하기 힘들 거라고 직접 언급했던 고원준. 만약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다면 김원영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연소 기록을 1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었죠. 세 번째 경기 선발의 상대 투수는 바로 류현진. 6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류현진이 완봉승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 그리고 네 번째 경기 8이닝 3피안타 무실점.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위력적인 투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발로 나온 4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 평균 자책점 0.99, 5월로만 따지면 2승 1패 평균 자책점 0.84, 34이닝 동안 4실점. 만으로 19살인 투수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답변입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스타일. 나쁘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스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느낌도 있었죠. 다음 경기는 윤성민과의 맞대결. 두 선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쳤는데 이 경기에서 1회에만 4실점하며 44개의 공을 던진 고원준은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회부터 6회까지 실점 없이 118개의 공을 던지며 선발 투수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각 팀 에이스급 선수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승보다 패가 더 많았지만 계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다 보니 현재보다 미래,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승 7패, 평균 자책점 4.12. 훌륭한 풀타임 첫 시즌을 보낸 그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도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롯데와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발표. 2010년 1군에서 2경기 출장에 그쳤던 백업 외야수 박정준, 2010년 3승 9패 5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6.85의 이정훈. 누가 봐도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1대2 트레이드. 당시 히어로즈는 수많은 현금 트레이드를 하던 시기였기에 이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KBO는 양 구단으로부터 현금 거래는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 트레이드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19억 원의 트레이드 머니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말이죠. 롯데는 우승에 도전하려면 선발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기존 사도스키, 장원준, 송승준의 브라이언 코리와 고원준을 새로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당연히 선발 투수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고원준을 불펜 투수로 보직 변경. 선발이 아닌 중무리로 나와도 보란듯이 자기 능력을 보여줬는데 4월 19일까지 8경기에서 14.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규정 이닝을 넘기며 평균 자책점 1위. 그러나 뛰어난 성적과는 별개로 시도 때도 없이 등판하는 걸 걱정하는 시선들도 많았고 감독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양승호는 선수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선발 투수들이 부상과 부진에 빠지자 마무리 투수를 키우겠다던 고원준을 갑자기 선발로 보직 변경. 이 정도면 투수가 흔들릴 만도 한데 등판하면 퀄리티 스타트에 5월 28일 윤성민과의 맞대결에서 9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프로 데뷔 첫 완봉승. 참고로 2011년에 윤성민은 선동열 이후 첫 4관왕을 달성하며 MVP를 탔던 시즌이죠. 전반기에만 완투 3회로 리그 1위를 할 정도였는데 후반기 들어서며 페이스가 떨어졌고 결국 2011년 9승 7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4.19. 팀을 옮긴 후 가을 야구도 경험하고 부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성장할 줄 알았던 22살의 고원준은 이듬해 붙박이 선발로만 나오면서 3승 7패, 평균 자책점 4.25. 양승호 감독이 시즌 전 키플레이어로 지목한 고원준의 몰락. 문제는 충격적인 9위 하락. 특히 패스트볼 구속이 140km를 넘기지 못하면서 2군으로 내려가는 등 유망주가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지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전 시즌 마구잡이 등판이 원인이다. 자기관리가 부족하다. 워크의식이 형편없다.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러다 결국 시즌이 끝난 2012년 12월 2일 새벽 4시 50분경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내면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롯데는 데뷔 3년 차이의 선수들에게 상동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지시했지만 고원준은 나가서 살겠다고 구단에 요청하면서 서면에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 롯데 신인 감독으로 김시진, 투수코치로 정민태가 오면서 옛 스승을 다시 만난 그는 부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13경기에 나와 1승 4패, 평균 자책점 5.61. 구속이 나오질 않으니 주구장창 변화구만 던지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타자와의 정면 승부는 힘들어졌고 마운드에서의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됐죠. 결국 상무 입대 결정. 퓨처스 남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기도 했지만 상무 소속으로 경기 도중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고 팔꿈치 수술까지 받은 그는 2016년 1군 무대로 돌아왔는데 기복이 심한 피칭을 하던 도중 트레이드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되죠. 이제 막 전역한 20대 중반 선수를 30대 초반 선수와 맞바꿀 만큼 롯데는 고원준의 가능성을 낮게 봤고 별다른 활약 없이 그렇게 시즌을 보낸 그는 2017년 27살의 나이로 방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팀을 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시 마운드에 올라오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접은 고원준. 다 큰 성인이 경기 끝나고 술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경기 도중 흡연하는 것 또한 본인의 선택이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자기관리를 했다면, 워크의식이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1군에서 뛰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차세대 에이스가 될 줄 알고 20살 투수를 데려오기 위해 19억 원을 태웠던 그때 그 시절. 고원준 이야기였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